선생님 그 연구를 해주시는 그 김민혁 학생인가요? 석사 학생. 석사 치고 잘생긴. 이게 논문이 되게 재밌었어요. 앉아가지고 주 선생님 발표하는 거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흥미진진하게 우리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런 건 컨트롤 N. 네, 저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사회학과에서 석사 과정하고 있는 김민혁이라고 하고, 이제 앞선 발표에서 이제 다뤘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주익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 이제 다른 지표들과 좀 결합을 해서 제가 어떤 자료들을 좀 생산해낼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방면으로 좀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상위 소득자와 이제 교육 인프라 격차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붕괴 얘기라든지 저출산과 인구 구조, 그리고 투자 손실, 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손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 소멸이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되게 뭐 다양한 이제 도시학자들이나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의 구조적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대도시 중심의 군집을 형성하는 고소득자가 있다고 보았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경향성이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대도시로 이 고소득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교육 지표라고 봤는데, 특히 양질의 교육 인프라가 많은 고소득자를 유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서초구나 강남구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락군이나 이제 강남 3구로 불리는 그 지역이 좀 대표적인 예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를 좀 넘어서서 지역 간 인프라 자원의 분포가 좀 더 불균형해지고 있음을 좀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간 실증적인 분석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고, 특히 대부분 이 지역 간 연구나 공간성을 첨부한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트로폴리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그마저도 조금 이제 보건 분야에 좀 묶여 있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성이나 공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고, 또 소지역 단위 지역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초적 지표로 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제 행정 데이터랑 실제 소득을 포함하는 이런 이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시군구 단위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분석이 가능해졌고, 특히 이제 지방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많이 포커스를 맞췄고, 특히 여기 이제 공간 분석 기법을 좀 더해서 이제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간 소득 격차 더불어서 이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불균형 양상을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삼은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교육 기회의 지리적 불평등이 있고, 집중 양육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플로리다가 얘기하고 있는 슈퍼스타 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지리적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리적 공간이 그들의 삶의 기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 다양한 이제 연구자들의 얘기는 이제 지역 간 학교 인프라와 교육 접근성 차이가 결과적으로 개인의 교육 및 성취의 격차를 좀 심화시키고, 이는 특히 지역적인 특성을 장기적으로 고착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네트 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 양육 개념을 통해서 계층 간 교육 불평등 재생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산층 이상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 집중 양육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교육을 자연적인 성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중산층 자녀들은 사회적 성취에 유리한 문화 자본을 축적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계층을 재생산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로리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슈퍼스타 도시 개념인데 이제 200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 대도시의 인적, 물적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서 이를 개념화하였는데 이 도시를 슈퍼스타 도시라는 것을 형성하는 핵심 집단은 고소득층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이들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환경이라고 보았는데 고소득층을 포함한 도시의 부유층 같은 경우에는 이 그들만의 직접된 공간을 따로 형성하고 이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형성하여서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 커지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강남 8학군이나 강남 정부와 같은 이제 부유층의 공간적 집중은 지역 간 교육 인프라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기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 소득 불균형과 교육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를 실증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저희 분석 자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행정 자료로부터 추출한 소득 변수 그리고 포시스와 이제 각 교육청 기관으로부터 다운받아서 재가공해서 사용한 이제 교육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간 분석에 사용하는 통제 변수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제 공간 자기 상관을 확인한 후에 이제 공간적 집적도를 확인하였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관 계수 확인과 그리고 OLS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기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변수만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 250개 시군구를 그대로 반영해서 시행을 했고 이제 상관계수랑 OLS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통계 자료랑 교육기관 통계 자료에 맞춰서 229개의 시군구로 맞춰서 이제 재가공을 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소득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변수는 총 4가지인데요.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시군구별 전국 소득 상위 1%의 비율과 그리고 10%의 비율 그리고 1%의 그 1%가 가지고 있는 소득 점유율 그리고 전반적인 그리고 시군구의 경제 상태를 보기 위한 이제 중위소득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교육 변수를 이제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랑 도보를 통한 평균 학교 접근 시간을 보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좀 엘리트 교육 특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율고와 특목고 수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사설 학원 수 그리고 사립 유치원 비율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통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인구 밀도와 노령화 지수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시군구별로 추출하여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일단 공간 자기상관 같은 경우는 일단 모아서 한 번에 보여드리면은 그냥 모든 소득 변수가 일단 공간적 집적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일단 리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지도에 표시된 것이 이제 상위 소득자가 집중되어 있는 공간이 나타내는데 이제 모든 상위 소득자 변수를 포함해서 중위소득 그리고 중위소득까지 해서 이제 모든 소득 변수에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어슨 상관 계수와 OLS 회귀 분석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완화된 소득 변수인 이제 중위소득부터 상위소득 순서로 일단 살펴보았는데 일단 상관계수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중위소득과 이제 교육 변수와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뒤에 OLS 회귀 분석을 돌렸는데 역시 통제 변수를 추가해 줬을 때도 이제 중위소득과 중위소득과 교육 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게 거의 나타났는데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접근 시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이제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접근 시간과 사설 학원 수 그리고 사립 유치원 비율에서 특히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또 상위 10% 비율로 올려서 좀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배경을 가지고 OLS 분석에도 되게 잘 나올 이제 상위 소득자가 많을수록 이제 교육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돌렸는데 오히려 아까 중위소득과 달리 이제 접근 시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서 좀 살펴볼 거는 자유고 특목고수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과 그리고 사설 학원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의 비율에 대해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 역시 1%도 다른 소득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에서는 매우 유의미했지만 OLS 분석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접근 시간 10%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접근 시간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인구 1000명당 사설학원 수와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점유율인데요. 이제 소득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앞선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지만 이제 OLS에서는 이제 인구 1000명당 사설 학원 수와 사립 유치원 비율 이렇게 변수들과만 이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결론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란자의 공간 상관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소득자 지표가 이제 공간적으로 유의미한 분집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고소득층이 강남, 서초, 송파, 이 성남 분당을 중심으로 한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제력의 지역 간 편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일 수 있었고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이 교육 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LS 회귀 분석 결과로는 이 상관관계 인과모형으로 좀 일부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중위소득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상위소득자 변수 같은 경우에 사설 학원에 대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이후에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던 이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던 권위가 특목고와 자사고의 출현으로 인해서 비교적 약화가 되었고 그 권위가 강남의 대규모 사교육 시장으로 옮겨갔다던 이 오재현 선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이제 작년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표인데요. 이제 사교육비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반면에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521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오히려 8만 명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학생 수는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역 격차, 저희 지역 인프라 격차, 특히 교육 격차가 보여주고 있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이 교육, 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이 사교육 시장의 메카라고 불리는 이제 강남 3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소득 변수의 상위 10위의 시군구를 뽑아봤을 때 상위 1% 비율과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중위소득에서 모두 강남, 서초, 송파가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이 교육 인프라의 집적이나 사기 소득자의 집적 같은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이제 최근에 의대 선호 현상 같은 경우에 교육이 이제 의대 선호 현상이 좀 짙어지면서 교육에서 이 강남 3구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특히 계층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요인이 이제 교육이 되면서 이제 사교육이 지역적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교육으로 인한 계층 이동 가능성은 점점 폐쇄적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는 이와 관련해서 지방 인구 유출과 교육 인프라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 연구의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저희 회귀 분석을 돌렸었는데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 인접성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저희 자율고나 특목고 변수 같은 경우에 그 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공간 인접성을 특히 많이 보고 회귀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분석한 단계에서는 일단 공간 인접성 자체를 같이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좀 한계가 있었고 특히 고소득자의 집적 현상 자체가 이제 더 좁은 지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이제 시군구 단위를 넘어서서 읍면동 단위에서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역 간 소득 격차랑 이제 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좁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다음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셨어요. 다음에 경기연구원 이윤복 박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기연구원 이윤복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사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역 간 격차를 마이크로 단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고요.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이 자료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과 그래도 내가 토론회 가서 할 말은 있겠구나 싶었던 게 반가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페이퍼 자체가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상위 1%나 10% 소득계층이 직접된 그 지역의 공간에 집중, 그 지역적 집중 이 한 파트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기회의 문제, 두 가지인데 우선 두 개니까 페이퍼를 쓰시려면 나누시면 좋겠다가 하나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공간 직접 파트에서는 이게 그 머런스 아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상위 1% 비율이 비슷한 지역이 인접해 있는가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3구 그러면 이 강남 3구가 서로 상위 소득 1%의 비율이 비슷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머런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 분석이 갖고 있는 게 보여준 게 일단 강남 3구나 상위 1%가 모여 있는 데가 클러스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재밌는 파인딩이지만, 저는 좀 더 보고 싶었던 것이 리사로 들어가면 HH, HL, LH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다른 지역에 둘러싸져 있는가, 혹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출나게 이 지수가 높은가, 요 파트들이 대부분의 지역을 설명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이렇게 클러스터가 된 지역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교육기회랑 이어지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제일 반가웠던 부분은 뭐냐면 공교육에 대한 효과가 사라지는 점이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플로리다나 미국에서 한 연구들이 교육기회하고 지역의 부유층의 집중을 링크를 강하게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교육은 시의 재정으로 운영이 되고, 시의 재정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자들이 많은 동네에는 세금이 많이 거친다는 얘기고, 그 학교에 예산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지만, 한국에서 공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에서 그냥 예산을 다 뽑아서 뿌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연구 결과는 공교육이 갖고 있는 버퍼링, 소득기회와 상관없이,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라는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접근성이나 고등학교 접근성이나 중학교 접근성, 공교육에 대한 접근성 자체는 그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은지, 그 지역에서 잘 사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상관없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서 반가웠고요. 또 하나는 조금 불행한 건, 결국 이 구조 안에서 만들어낸 게 사교육이구나. 사교육은 결국 그만큼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이 결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웃라이어가 심한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1%가 모여 있는 그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 그 다음에 사교육,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부터 사교육 기관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웃라이어들 때문에 생기는 효과에 바이어스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 3구 빼놓고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 유성구나 잘 사는 동네 몇 군데 다 빼놓고 분석을 하면 어쩌면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도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 퀄리티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두 개를 쪼갰으면 좋겠다. 근데 공간 집중성은 오히려 이 스토리는 LH나 HL 주변의 지역과 믹싱된 지역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훨씬 재밌을 것 같다.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 기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스토리가 달라질 것 같다. 공교육이 제공하는 기회가 다를 테니까.
단 사교육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하지만 스토리를 너무 강남상부에 집중해서 하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기자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자들이 하는 얘기들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그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레프리젠트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보이스만 보여주는. 그러니까 강남상부가 저 보면 그 상위 1%의 비율이 50%가 돼요. 그 소득 점유율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집 갖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애들 교육시키려고 거기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구에 전체 소득의 50%를 상위 1%가 가져가죠. 근데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교육 기회가 어떤지를 좀 말씀하고 제가 한마디 더 드리려고 했는데 분석의 문제인데 상위 1%를 전체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전 발표에서 보면 노인 비율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위 1%의 소득을 가지려면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20대의 상위 1%보다 40, 50대 상위 1%가 많을 것이고 그런데 교육이라는 문제는 30, 40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흥미로울 수 있는 건 상위 1% 중에서 20, 30대의 비율,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는 부모 세대의 비율과 그 교육 기회의 문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분이 남았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거 먼저 듣고 플로에 혹시 질문이 있는 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발표 학생들이 하겠어요? 아니면 민효 학생이 주로 대답을 하고 첫 번째 주익현 박사님 질문을 많이 하진 않으셨고 계획을 하고 오셨군요. 그래요. 민효 학생 대답. 일단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추 연구에 많이 반영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일 좀 많이 고민했던 게 이제 데이터 아웃라이어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제 강남 아까 지도 분포나 그래프에서도 보셨겠지만 강남 서초 이 송파 특히 강남 서초가 너무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저희는 그냥 수도권인 서울을 배제하고 나머지 지방을 분석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걸 좀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을 해봐야겠다는 좀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지방 간의 격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간의 격차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슨 저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모 세대가 30, 40대인 것도 사실 중요한데 요즘 교육은 그 조부모의 재력으로 되는 경우가 네, 너무 그러니까요.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게 동반 주수. 네. 같은 동네 안 살 수도 있다고요. 세담하시는 분위기라서 참고를 끼얹고요. 상위 세대 말씀하시는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앞에 분들 물론 포함하지만 혹시 질문이나 참여하고 싶은 손 들어주세요. 두 분, 또 네 분. 딱 세 분만 제가 질문 청해드릴게요. 마이크를 갖다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시겠어요? 질문을 앞에서 그리고 다 일어나서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인구지리를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생 정민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간 통계를 졸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는데 지금 요 두 번째 발표, 세 번째 발표가 약간 연결되는 맥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리차드 플로리다가 얘기했던 그 교육 관련된 거를 연계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토론해주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모 세대가 아닌 노년층이 이제 상위 1%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과 교육을 연계하는 점에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공간적 자기상관이 강화될 때는 네이버후드 에펙트, 그러니까 근린 효과가 좀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리가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실버타운 같은 데서 밀집해서 살려는 경향도 있고 뭐 그런 그 노년층의 양상과 그리고 뭐 20대, 30대, 40대는 학원가나 그 질 좋은 학교가 많은 데서 살려는 그런 양상이 좀 구별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뭐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야 돼서 두 분이 더 있거든요. 유사한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 그럼 하세요. 오늘 김민혜 교수님 발표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소득도 중요하지만 자산 CF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고령층이랑 비교하셨잖아요, 일반이랑. 그런 부분에서도 그 1위 자산가, 상위 1% 자산가랑 상위 1% 소득자는 선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자는 강남 상구 같은데 이제 교육을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이가 되면 나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그 이탈하는 현상들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산가들은 그 압구정에 그 재건축하는 것도 4, 5억을 못 내서 재건축 공장을 못 내겠다고 하는 노인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산가들은 부동산 한 채만 끌어안고 그걸 자기 총대사로 이렇게 움켜쥐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강남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그 부동산 한 채 쥐고서 내내 평생 거기서 살다가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하면서 증여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게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아까 보여주신 그런 추세선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를 못하신 이유가 뭐 자료의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 때문에 소득을 따로 보신 건지 궁금해요. 질문 김민 선생님 받고 또 한 분 더 계셨죠? 네. 아, 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화빈입니다. 선생님. 네. 그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득 상위 1%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노인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은퇴를 마치시고 일종의 소득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없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이 그 모여있는 그 지점과 그 소득의 연관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좀 들었고요. 아니, 그렇게 한 개만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딱 그렇게만. 네, 그렇지. 나 이런 게 좋지. 그럼 또 계속 아니 하나 더 있다고 그러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내가 미안해지는데. 네, 네. 김민혜 교수님 30초예요. 예, 뒤에서부터 노인들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고 현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사업하시는 분, 은퇴하고 나서 사업하시는 분의 사업소득, 배당소득 받으시는 분, 이 정도지 근로소득은 거의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한 거고 자산 자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자산 1%에 대한 분석은 우리 김민영 학생 석사학위 논문으로 쓸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추출은 다음 주에 갈 건가요? 다음 주에 하러 갈 겁니다. 예, 곧 그 결과도 저희가 함께 발표를 할 예정이고 김민영 학생 학위 논문이 나오면 전달해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으로 부모 세대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연령 조건 걸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진호 교수님 질문 없나요? 너무 오래됐죠? 까먹었는데. 지금 세준이 시간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내용도 좋았고요. 첫 번째 오진호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AI 관련해서 지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 오프닝이 됐고 개봉호 선생님 코멘트도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김은정 학생과 김민희 교수님 팀이 발표한 대한민국 부촌 시대 부자들이 어디 사나 궁금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십니다. 고마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김민희 학생과 김민희 교수님 이게 이제 도서공간 설교인데 제가 한 2분 남았거든요. 지금 얘기해드리기 좀 그렇지 않고 2013년도에 저거 논문을 몇 편 나눠봤었어요. 교육이 기본에 미치는 영향을 강북을 지역을 나눠서 분석했는데 저는 이제 공간자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인구자를 계속 했거든요.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 강남에 사는 고학력 여자분들이 비 오는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얘기를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한편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이 강남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강남에다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살던 동네지만 강북으로 가거나 이제 일산 신도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게 강남에 살고 싶고 거기에 자기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신분적인 폐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비혼의 영향을 미력하게 미치지 않나 싶은 그 상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재박이 됐는데 그다음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부생들, 석사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연구라고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감명이 깊었고요. 이건 뭐 박사님처럼 우리 은퇴 요한이 없는 그런. 자, 이걸로 오늘 세션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청중들 모두 감사합니다.